두 번째는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할 수 있는지 이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역할을 부여받으시잖아요. 기관에서. 여기 대부분 다 기관에서 일하시죠. 돈 받고 일하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러면 기관에서 일할 때에는 기관에서 역할을 줍니다. 뭘 하라고. 그래서 담당자가 맡은 역할, 그래서 책임이라고 보통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실제로 있는데 거기에선 책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나라 맥락에서 단어가 오해될까봐 제가 역할로 바꾼 겁니다. 어떤 역할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무엇을 받으셔야 되느냐면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권리, 권한. 그래서 역할을 맡았으면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것만큼 권한을 발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받았으면 그만큼의 권한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삼면 등가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하는 거고 역할을 벗어나서 내가 실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면 등가의 원칙에서 직원들이 괴로울 때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때 괴로우냐 하면 역할은 요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권한은 이만큼 받았어요. 갑자기. 여러분 직무가 아니에요. 근데 관장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것 좀 하지? 이렇게 하면서 권한을 줄게? 라고 하면 내 업무가 아닌데 갑자기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너가 책임지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역할은 이만큼 받았어요.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책임은 네가 지래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억울해요. 또 역할은 조금인데 권한도 조금인데 책임은 네가 다 지래요. 내가 한 걸 아닌데 그러고 나는 권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 잘못되면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막 그러면서 너는 왜 안 도와줬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황당한 상황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역할은 이만큼이고 권한은 이만큼인데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면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사실은 등가로 있어야 되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역할을 넘어선 일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직이라는 게 굴러가요. 그런데 직원이 권한을 침해할 때가 있어요. 상사가 있고 상사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있고 직원의 역할과 권한과 책임이 있어서 요것이 조직 전체로는 이렇게 묶이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상사는 뭘 걱정하죠? 직원이 걱정해야 될 일을 걱정하세요. 그래서 오타 수정을 막 하세요. 오타가 잘못됐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 오타를 만드는 거는 상사의 역할일까요? 직원의 역할일까요? 직원의 역할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조직의 직원들은 누가 할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상사가 할 걱정을 하고 계세요. 우리 조직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리더십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걱정을 막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원이 자기 역할을 벗어나서 권한을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상사가 이건 내 역할인데 침해당했어 라고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요. 상사가. 그런데 직원이 조직을 걱정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해보려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데 근데 내 역할을 침해당한 것 같아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내 역할을 침해당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화를 내기에는 근데 어때요? 좋은 일이니까 내가 쪼잔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화를 안 내요. 그러면 상사는 어떻게 되죠? 이걸로 화를 안 내고 딴 걸로 화냅니다. 딴 걸로 화내요. 꼬투리 잡아서 억울하거나 화가 났더라도 명분이 없잖아요. 잘 화를 안 냅니다. 대신에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화내요?
명백하게 잘못한 게 드러났을 때 그때 얼만큼 화내요? 그동안 쌓아놓은 거 다 화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아, 나 요 조그만 거 잘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크다랗게 화를 내는 건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 전부터 다 쌓아놨던 걸 혼내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정약용 선생님이 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갔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같이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너희 친척들이 갑자기 와서 과하게 화를 낼 때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걸 모아놓고 혼나나 보다 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때 분을 품지 말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혼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친척관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라고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이전에 온갖 잘못했던 것들을 참고 하다가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나쁘죠. 인격적으로 낮죠. 이렇게 상사가 많이 이렇게 혼낸다? 그럼 인격적으로 부족한 거라고 저 확신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부족한 상사 밑에서 굳이 이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필요도.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이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휘도 안 되고요. 충돌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의가 앞서서 오히려 더 자기의 역할을 넘어선 권한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건 내 역할인지, 이거 내 권한인지, 기관의 미션 비전을 5년 안에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는 직원으로서의 내 권한인지, 아니면은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나 좀 더 충실해야 될 것인지, 그거 구분하고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달려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바꿔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달려들었는데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실없는 사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세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할 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바꾸든가. 명확하게 바꾸든가. 근데 지금 당장 못 바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갈며 실력을 키우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때 부딪히든가. 근데 질 것 같은데 부딪히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혁명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역량이 부족해서 혁명을 못할 거면 조금씩 혁신을 하든가. 그렇게 가야지 되도 않는 싸움 갖다 붙는 거는 그것도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두 다 그러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내 역할인지 내 권한인지, 그리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먼저 활동했으면 좋겠어요.